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이란 시위 사망자가 최소 16,500명에서 18,000명이며 부상자는 33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데이 타임스는 현지 의사들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다양한 기관에서 희생자를 추산해 발표하고 있지만 확인은 어려운 상황.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 요원 약 500명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도 수천 명이 숨졌다고 시인했는데 다만 그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나라가 시위대를 선동해 소요가 커지면서 희생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گفت آشکارا حرف زد آشکارا تشویق کرد پشت سر هم مستنداتی داریم که کمک کردند هم اونها هم رژیم صهیون کمک کردند که حالا اونم مختصرا عرض خواهم کرد.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을 기대하며 거리로 나섰던 이란 시민들이 크게 실망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도움을 약속하며 더 강경한 행동을 촉구해놓고는 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발을 뺐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정부는 학교 수업 재개와 인터넷 복구 방침 등을 발표하며 혼란이 수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저항 불꽃이 학살로 꺼진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한 지하 전쟁으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 1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수만 명이 운집하던 아자디 광장의 함성도 도로를 가득 메웠던 분노의 행렬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지금의 이 고요함이야말로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말입니다. 시위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투명해졌습니다.
기관총과 화학가스가 난무하는 광장을 버리고 시민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과거의 대규모 시위가 감정적인 외침이었다면 지금의 저항은 차가운 복수로 진화했습니다. 동네 청년연합이라 불리는 소규모 점조직들이 세포처럼 흩어져 밤마다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더 이상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간간히 유출되는 방화 영상들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시위대는 아무 곳에나 불을 지르지 않습니다. 시민을 탄압하는 민병대, 바시지의 기지, 감시 카메라 통제실, 그리고 친정부 성직자들의 자금줄 등 명확한 전술적 표적만을 골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이른바 유령 전술 앞에 중무장한 보안군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화학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노란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주택가와 병원에 정체불명의 가스를 살포하는 모습은 이란 정부가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박멸해야 할 적으로 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인터넷은 끊겼고 도시는 봉쇄됐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이 막히자 시민들은 종이에 쓴 밤의 편지를 문틈으로 전달하고 매일 밤 9시 옥상에 올라 어둠 속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서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함성 소리만으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은 평화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터지기 직전에 압력밥솥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불길은 잡혔을지 몰라도 지하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심지의 불은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뜨겁게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이란을 향해 공격 명령을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이 예정했던 사형 집행 800여 건을 취소했기 때문. 단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악관 참모들과 중동 파트너들은 트럼프에게 현재 미국이 이란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보복 공격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조언했는데요. 트럼프는 중동에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동으로는 항모 타격단과 추가 전투기 대대 방공체계가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타격단이 남중국해에서 이동 중으로 병력 수천 명과 함재기 수십 대, 이지스 구축함 여러 척과 공격 원잠 최소 한 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투기는 최근 F-15 12기가 요르단에 도착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2 등 스텔스기를 증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방공체계는 다른 지역에 있는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옮겨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이란 정권의 탄압으로 시위대는 거리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 사기를 끌어올릴 시위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란을 공격했다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보복만 감수해야 하죠.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경고성 공습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축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하메네이에 대해 나라를 파괴하고 수천 명을 죽인 역겨운 인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새로운 지도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미군 전력이 완전히 모이기까지 최소 3에서 4일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대로 이란 정권이 위기를 넘길지 시선이 집중됩니다.